여러분, 에어 텐트 좋습니다. 저도 에어 텐트가 요즘 왜 이렇게 열풍인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 조금 다르게 알려진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에어 텐트 얘기를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에어 텐트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면 좋겠고,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에어 텐트를 구입하든 폴대 텐트를 구입하든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어 텐트는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요즘 에어 텐트 인기의 핵심 비결인 것 같아요. 특히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께 정말 어필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폴대 텐트도 설치가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폴대 텐트 설치에 익숙해지신 분들께서는 이 설치 편의성 때문에 에어 텐트를 고려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폴대 텐트의 설치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 4-5번 정도의 캠핑이 필요한 것 같고, 나중에 캠핑 횟수가 점점점 늘어가면 처음 치는 폴대 텐트라도 쉽게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텐트 설치가 편한 건 사실이지만 폴대 텐트 대비 그렇게 엄청나게 편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광고 영상 또는 감성 캠핑 영상에는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에어 텐트는 설치 편의성을 얻는 대신 해체 편의성을 잃습니다. 바람만 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람 빼는 작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 텐트를 구매하고 첫 캠핑을 다녀오면 에어 텐트의 부피가 한 2배쯤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없고 면이 아닌 가벼운 폴리 텐트는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텐트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꾹꾹 눌러가면서 바람을 빼줄 수도 없고, 텐트의 스킨이 굉장히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바람을 빼주기가 일반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반면 폴대 텐트는 설치보다 해체가 훨씬 쉽죠. 오빠! 뭐 택배를 맨날 시켜. 해시박스 몬스터? 아니 제가 요즘에 해시박스 몬스터라는 뽑기 앱을 그냥 재미로 로또 하듯이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넣고 하고 있거든요. 쪼는 맛이 있어요. 아니 이게 무조건 제가 쓴 돈보다는 더 비싼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해보는 느낌도 안 들고, 혹시 알아요? 여기에는 1억이 넘는 상품도 들어있다고 해요. 꽝 없는 랜덤 박스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솔직히 매번 제가 원하는 상품이 되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번에 저는 뭐가 됐냐면, 맞네, 샴푸랑 바디크림.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품이 오면 요거 그대로 와이프 갖다 주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방금 찾아봤거든요. 이거 9,900원 넣고 뽑은 건데 39,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와이프가 애들 화장실 씻기고 있거든요. 좋아, 화장실 앞에 선물 뒀어. 사실 저는 텐트의 무게보다 부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텐트를 들어 올릴 일은 차에 싣고 내릴 때밖에 없지만 부피는 치명적입니다. 일반 세단 또는 평범한 SUV에 이 에어 텐트 싣고 나면 트렁크 공간이 한 반쯤 사라져요. 이렇게 테트리스가 어려워지면 캠핑 떠나기 전부터 피곤해지고, 그러면 이 캠핑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평범한 오토 캠핑에서의 텐트는 성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어 텐트는 디자인의 한계가 있습니다. 에어빔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일반 폴대 텐트처럼 날카로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외부의 에어빔을 채택한 일부의 에어 텐트들이 날카로운 선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이 거미줄 같은 에어빔들은 또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리죠. 아마도 이 부분이 캠핑 입문자분들과 달리 캠핑 고인물 분들께서 에어 텐트를 선택하거나 고려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텐트에 손상이 가는 사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해요. 에어 텐트의 경우에 에어빔이 손상이 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빔들이 하나로 이루어진 텐트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캠핑을 진행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상이에요. 반면에 폴대 텐트는 폴대 하나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폴대 임시 수리 키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모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폴대 하나를 대강 걸어놓고 캠핑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와, 드디어 나오네요. 에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실내 거주성입니다. 에어 텐트는 에어빔 덕분에 같은 면적의 폴대 텐트 대비 진짜 월등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에어 텐트의 경우에는 에어빔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서 죽는 공간을 만들기는커녕 공간을 확장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바닥 공간만 보면 정말 크지 않은 그런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광활하다, 이런 느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체감되진 않더라고요. 에어빔에 들어가는 공기 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교차에 의해서 공기 밀도가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꽤나 탄탄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치만 이런 현상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요즘 이 에어 텐트의 열풍은 텐트 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교적 소수인 캠핑의 고인물을 제외하면 다수의 라이트한 유저가 텐트 설치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에어 텐트를 설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노우피크마저 에어 텐트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에어 텐트가 정말 설치 편의성을 제공해 주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무조건 편리할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설치 편의성도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고 해체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PVC 에어빔을 채택한 에어 텐트의 경우에는 관리에도 신경 쓰이는 면이 있고, 또 차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테트리스도 어려워집니다. 다만 실내 거주성, 실내 공간은 정말 끝내주죠. 그래서 제 결론은 3인 이상의 캠핑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또는 2박 이상의 캠핑을 굉장히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텐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텐트도 절대적으로 나쁜 텐트도 없습니다. 내 캠핑과 맞느냐 안 맞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